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공지능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AI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AI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대규모 실업 사태를 초래할까요? 먼저 충격적인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2025년 미래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고용의 40%가 AI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약 60%의 일자리가 AI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과거 산업혁명 시기와 비교해도 훨씬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AI가 기존 자동화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과거 자동화가 주로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대체했다면 AI는 고숙련 화이트칼라 직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AI는 시장조사 분석가 업무의 53%, 영업대표 업무의 67%를 대체할 수 있지만 관리직의 경우는 각각 9%와 21%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I가 향후 수년간 약 5천만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펜실베니아 대학과 오픈AI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8만 달러까지 벌어들이는 고학력 화이트칼라 직군이 자동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은 AI 도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으며 특히 대기업, 젊은 기업, 기술 선진 기업들의 AI 채택률이 높습니다. 한국 일자리의 약 50%가 AI에 노출되어 있으며 여성, 젊은 층, 고학력자, 고소득자들의 노출도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2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 수가 2025년 1분기에 9만 8천 명, 감소해 1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AI와 자동화의 영향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AI의 영향은 일방적인 일자리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동시에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순증가로는 약 7,8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셈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MIT와 보스턴 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2025년까지 200만 명의 제조업 근로자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로봇 수리 기술자, AI 기계 보정 전문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엔지니어 등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개인 금융 자문사의 경우 이미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불리는 AI 기반 앱들과 경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7.1%의 고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AI가 기본적인 업무는 대체하지만 인간의 감정적 지원과 복잡한 상담 능력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스탠포드 법과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많은 법률 기술 스타트업과 로펌들이 계약 검토, 재판 전 증거 수집, 법률 연구 등을 위한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무 보조원과 법률 어시스턴트들이 가장 큰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노출도와 보안성 개념을 살펴봅시다. 한국의 경우 전문직은 AI에 대한 높은 노출도와 높은 보안성을 보이는 반면 사무직은 높은 노출도에 비해 낮은 보안성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AI로 인한 구조적 변화에서 더욱 양극화된 영향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AI에 노출된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노출도는 낮은 보안성과 높은 보안성 직종에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여성들이 더 큰 위험과 더 큰 기회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별로는 고소득 그룹일수록 AI 노출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AI와의 보안 가능성도 소득과 함께 증가합니다. 이는 AI의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경제적 영향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AI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3조 달러의 추가 경제 활동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GDP 대비 16% 높은 수준으로 연간 1.2%의 추가 GDP 성장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AI 시장 전망도 매우 밝습니다. 한국의 AI 시장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26.60%의 성장률을 보이며 2033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이 AI 기술 개발과 도입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와 함께 심각한 우려사항들도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0%의 근로자가 향후 3년 내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이 비율이 74%까지 올라갑니다. 실제로 14%의 근로자가 이미 자동화나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2023년 5월 미국에서만 AI로 인한 직접적인 일자리 손실이 3,900건에 달해 전체 일자리 손실의 5%를 차지했으며 기술 부문에서는 13만 6,831건의 일자리가 사라져 2001년 이후 가장 대규모의 해고 사태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교육과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AI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재교육과 기술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재교육의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미국의 무역 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한 준실험 연구에 따르면 TAA 참가자들은 해고 후 처음 몇 년 동안 참가하지 않은 유사한 실직자들에 비해 고용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심지어 실직 4년 후에도 TAA 참가자들은 여전히 저조한 고용 상태를 보였고 임금도 약간 낮았습니다. 이는 재교육이 만능 해결책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노숙, 범죄 경력, 한부모 가정 등 가장 취약한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교실 시간이 다른 심각한 사회적,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든 근로자들의 경우 문제가 더욱 복잡합니다. 디지털화로 인한 자동화 위험에 처한 직업에 과도하게 대표될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들은 특히 은퇴에 가까운 경우 재교육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재교육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아마존은 2019년 업스킬링 2025 계획의 일환으로 7억 달러를 투자해 아마존 근로자의 3분의 1을 재교육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크스의 매트 노턴 VP는 고객 지원팀 직원들을 엔지니어로 재교육함으로써 기술직 공석을 더 빠르게 채울 수 있었고 최고 성과 직원들이 이미 개발한 기관 지식과 제품 지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대응도 적극적입니다.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62%의 경영진이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인해 2023년까지 전체 인력의 4분의 1 이상을 재교육하거나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6%의 경영진이 자동화 디지털화와 관련된 잠재적 기술 격차 해결을 최소한 상위 10대 우선순위로 보고 있으며 거의 30%가 이를 상위 5순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활발합니다. 중국은 경제 구조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실업보험 정책과 고용 유지 인센티브를 2025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신흥산업의 일자리 수요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동부, 교육부, 상무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및 녹색 전환으로 노동시장이 변화할 것에 대비해 블록 전체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미래에 대비시키는 기술연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AI 대응에 적극적입니다.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개발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이 공포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여 고위험 AI 시스템에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합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려대학교 AI 혁신허브 연구데이터센터에 2025년까지 3,49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 2023년 6월에는 1,000억 달러를 투입해 2025년까지 AI 데이터 센터용 신경처리 장치 NPU 개발을 위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AI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UN 무역개발회의는 AI가 전 세계 일자리의 40%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의미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우려됩니다. UNCTAD는 AI를 통제하는 소수의 기업들이 종종 노동보다 자본을 선호하기 때문에 AI가 개발도상국의 저비용 노동력의 경쟁 우위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책위 만자들은 기술 도입 과정에서 고용주들을 조기에 참여시키는 접근법에 집중해야 하며 이 전략의 일환으로 노동조합과 기타 근로자 단체들에게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기존 근로자들을 새로운 자동화 역할에 맞게 훈련시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근로자 업스킬링을 위해서는 인적 자본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광범위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정책 전환은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효과적으로 재교육하는데 더 많이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염두에 둔 정책들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재교육과 교육. 투자의 혜택을 모든 기술 수준의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인센티브 제공, 기존 민간 부문 프로그램에 더해 근로자들을 효과적으로 재교육하고 업스킬링하는 공공부문 노력 확대, 재교육 과정에 근로자 노조를 더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요구사항과 피드백을 듣고 실행하기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안전망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경로 제공입니다. AI의 미래 전망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 모든 일자리의 60%가 최소 30%의 업무가 AI에 의해 자동화되거나 보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완전한 일자리 대체보다는 업무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분야에서는 AI 도입 전에는 인구 통계 데이터와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캠페인을 만들었지만 2025년까지는 예측 분석을 사용해 개인 수준에서 마케팅을 개인화하고 AI가 실행과 최적화를 처리하는 동안 전략에 집중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의 업무도 크게 변화할 전망입니다. AI 도입 전에는 70%의 시간을 데이터 수집과 처리에 30%를 분석에 사용했지만 AI 도입 후에는 이 비율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AI 관련 일자리 성장 전망을 보면 2025년까지 북미에서 150만 개의 새로운 AI 관련 직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들은 종종 기술적 기능과 도메인 전문성의 조합을 요구하여 이러한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창출합니다. AI가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합니다. 맥킨지는 AI를 인쇄기부터 자동차까지 과거의 가장 큰 혁신들을 뛰어넘을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히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기능을 자동화하여 AI 기반 소프트웨어가 적응하고 계획하고 안내하며 심지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 모든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미래지향적인 직업은 AI와 함께 일하거나 AI가 잘할 수 없는 영역의 직업들일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 분석적 사고, 감정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기업들도 직원들을 해고하기보다는 재배치하기 위한 광범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선진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들도 코딩 부트캠프부터 STEM 이니셔티브까지 AI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해 노동력이 새로운 일자리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IMF는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성장을 촉진하며 전 세계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 혁명의 문턱에 있지만 동시에 일자리를 대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은 이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기술 혁명은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생산성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왔습니다. AI 시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변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AI와 인간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IMF가 개발한 AI 준비도 지수에 따르면 디지털 인프라, 인적 자본 및 노동시장 정책 혁신과 경제, 통합, 규제와 윤리 등의 영역에서 각국의 준비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이고 있어 AI 시대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AI 시대의 경제는 일자리와 성장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둘 다 달성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AI가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의 준비와 대응이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적응해 나간다면 AI 시대는 인류에게 더 큰 번영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